고래클럽의 정영입니다. 또 현재 시진핑 또 북한 방문한다라고 하죠. 이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도 좀 조정권에 있습니다. 자, 강남권선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웅주입니다.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테마 종목 장세에 열심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주 IT 업종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 있는 업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린애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 뉴스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국제 정세도 뉴스를 보면 다 이렇게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이번 주나 다음 주 또 혹시 시진핑 북한 어떤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면서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요, 항상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시세 방향성에 순응을 잘 해줘야지 뉴스만 믿고 매매하다가는 오히려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현재입니다. 아직 5일선 회복을 못했네요. 금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반등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5일선 회복은 약간 좀 역부족으로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 이 단기 지표가 매수신을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매수신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 덮어놓고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본래 제가 항상 평상시에 언급하는 것이 5월 달 저점이 진정한 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 저점 대비 쌍바닥을 시원해야지만 되는데 쌍바닥을 시원할 수도 있고 이전 저점이 만약 깨진다고 하면 지하실이라고 그러죠, 본래. 그래서 현재 지하실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런 상상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현재는 이전 저점 대비 쌍바닥을 시원하는 과정을 지켜보자, 확인 매매를 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현재 상태에서 금일까지 추세가 전환되어 있지만 이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5일선 회복을 못했고 월봉도 이번 달에 지난달에 5개월 이동분이 깨졌고 이번 달에 낙폭과대 반등성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설사 종가를 5일선 회복하는 거 보고 매매해도 좋은데 일봉에서 우리가 매수의 각도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매수의 각도는 20, 30도 각도. 현재는 우상으로 5일선 회복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의 각도는 아닙니다. 추격 매수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되발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좋지 않고요. 주봉, 기준점을 볼 적에 항상 주봉 상태를 봐야 되는데 현재 요거는 현재 대상수 초기 상태는 옛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위치를 보면은요, 추세가 깨져 있습니다. 우하향으로 깨져 있는 상태. 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 보면 매수신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상향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어떤 조건이 맞아줘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냥 낙폭과대 순수한 반등권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을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계속해서 5일선 밑으로 흐르고 있네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가기를 바라지 마고요. 모든 조건이 주어질 적에 만약에 이제 거래가 연속으로 늘어난다든가 심리가 다시 50 지지받고 상승으로 전환된다든가, 이 단기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단기 지표가 50에서 무릉덩이 붕덩 빠졌다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적에 이렇게 무릉덩이 붕덩 빠졌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 천천히 확인 매매가 좋고요. 주봉 상태, 기준적으로 된 주봉 상태를 보는 것인데 역시 코스피는 주봉이 살아있지만 코스닥은 주봉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우하로 내려오고 있고 추세가 깨진 상태, 심리도 죽어있죠.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심리,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심리가 죽어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기 바라고, 종목 장세가 된다 하더라도 지수가 안정권에 못 들어가면요, 장중에 막 올라가다가도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국제정체 뉴스를 좀 잘 보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매수권에 올 적에 저가 매수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예, 미중력 전쟁 합의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번 달 말에 있을 G20회에서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합의 가능성을 일단 열어주겠지만 쉽지 않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 금리 인하와 유럽에 대한 금리 인하, 이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의 흐름은 일단 당분간 급격한 하락이 나오기는 일단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시장은 종목에 초점 맞추는 그런 장으로서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형성하고 일시적 반등이 나왔을 뿐
아직 상승 전환은 뭐 월봉에서 최소한 상승 자각형 양봉, 그러니까 직전의 음봉의 시가 2191을 넘어서야 월봉이 쌍바닥 형태 속의 상승의 가능성을 열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순한 등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바닥에 따른 일시적 반등, 되발락과 함께 쌍바닥 만드는 과정으로서 현 시점에서 이 하락장형 적산병을 감싸는 하락장형 음봉, 그러니까 이런 봉이 되겠죠. 하락장형 음봉은 요걸 감싸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 요게 음봉 형태를 띠면서 자 보시게 되면 요걸 넘어가는 요 세 개 봉을 넘어가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추세 이탈 시 조정이 대비하시고 그 전까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22선 붕괴 시에도 일시적으로 조정이 전저점이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2선 매매라는 것이 비율을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붕괴 시에는. 그리고 이 전저점의 추세 하단선 라인이 붕괴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되, 지금은 일단 종목 장세 열심히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전저점 구간에서의 지지를 보이고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연속적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별반 다른 건 없는데요. 코스닥은 이제 오늘 좀 연속적 3일 동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죠. 현재 코스닥 V자 외바닥 형태 속에 역시 똑같이 반등 후 대발락을 보이는 이평선 자체가 위에 역배열, 자 위에 저항권이 있죠. 그래서 역배열된 상태, 특히 상승 파동에 비례해 조정의 폭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외바닥이기 때문에 당연히 쌍바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전성적인 대발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22선에 대한 붕괴되면 좀 더 추가적 하락에 염두에 두시면서 전저점에까지 하락을 여지를 열어두면서 쌍바닥 만드는 과정으로 일단 인식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 설명드리고요. 공명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또 지수 설명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지금 코스피보다는 또 코스닥이 최근 들어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IT, 전기차 업종,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반등이 좀 이뤄지다가 이번 주에는 코스닥이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FOMC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양자무통신 관련주들이 삼성 SK 쪽에서 양자폰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지만, 일단은 아직 바로 상용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 관점에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역시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들, 이런 이제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률이 높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카메라 모듈 업종 관심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또 전기차 업종, 수소차 업종 위주로 또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부품 관련주, 앞으로 비메모리 업종, 이런 이제 성장성 있는 업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시장 설명은 여기까지만 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네. 자, 요즘에는 이제 지수가 약간 좀 혼동권에서 좀 종목 장세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 전략을 펼칠 적에는 어떤 조건을 잘 맞춰야 됩니다. 박자도 잘 맞춰야 되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XI, NC를 좀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죠. 수급이 나타나야지만이 또 주식도 힘을 받을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은 심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투자 심리. 그래서 투자 심리, 일봉, 거래량, 일봉, 또 요 세 가지 지표가 원래 선행성 지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봉이 5일선을 회복할 적에 우리가 항상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느냐, 네, 이것을 우리가 파라볼릭 추세 전환의 의미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죠.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하면서 추세가 전환될 때 거래가 늘어나고 삼박자가 맞으면은 일단은
반등성이 아닌 상승 전환 신호를 봅니다. 이럴 적에 밑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면요. 그럴 때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고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잡힙니다. 이렇게 방향이 잡힐 적에 그 다음 날 본래 파라볼릭이 형성되거나 5일선으로 회복되거나 또 이동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거나 그럴 때는 골든 반락이라고 그래요. 다음 날 반락이 나타날 적에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인데 본래 매수 적정가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고래 기법에서는 당일 5일선 가격을 기준점으로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가 이하 5일선에 근접할 적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래서 내일은 반락할 때 매수의 관점이다. 자, 매수의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꼭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단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법상으로 볼 적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은 일봉은 단기고 주봉은 중기. 근데 중기에서도 보면 이번 주 5주선을 회복하면서 심리가 50까지 와 있네요. 또 월봉 상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위에 꼬리가 길게 형성되면서 상단 추세 아주 꼬리가 길게 형성되고 조가를 쭉 내려온 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수평선 위로 펄쩍 뛰고 올라왔다 가려고 시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종가 개념을 이번 달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럴 적에 심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번 달 종가. 그래서 아직은 이번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로 심리가 올라오는 거 잘 보시기 바라고 단기 지표가 또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이 월봉은 월 말에 가야 나타나는 것이고 일봉은 당일 끝나야 나타나는 것이고 주봉은 주가 끝나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XINC 같은 경우 또 현재 그래프는 테마 관련주 또 종합 건설 업계로 코스닥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테마가 형성될 적에 테마에 휩쓸릴 적에는 항상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를 겸하면서 중장기 실무가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강명선님. 예. 지금 뭐 미중무역 전쟁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다 반사이익 기대주들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가장 좀 밀접한 회사들의 이익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 중에 하나가 AD칩스인데요. 제가 AD칩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국내의 유일한 파트너사로서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 메모리 반도체 2030년도에 1위를 목표로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런 행보와 함께 같이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AD칩스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지금 미중무역 전쟁의 중국을 화해 제재 속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조선도 지금 많이 지금 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1대1로 사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쪽 자동차 배터리 쪽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중국을 다시 재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AD칩스가 관심권에 들어갔죠. 현재 특이사항이 있다면 뭔가 특이한 게 딱 나왔죠. 뭐죠? 쭉 보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바로 사상 최고의 대량거래가 2개월 전에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달에는 전체적으로 지수 때문에 같이 밀린 거기 때문에 지수의 종목에 대한 문제가 없고요. 정상적인 조정인데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특히 MACD 오실레이트의 추세가 양전환 속에서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또한 이 시그널을 돌파하는 투자 심리의 형태로 봤을 때 이번 달 여기서 상승의 전환이 된다면 바로 이제 저번 달 시가 2,515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뚜렷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금 아직까지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모멘텀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일봉 차트에서 일단 722선을 제외한 장기 평선이 전부 다 아래 밀집되어 있는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일단 단기 정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2선에 손저가를 잡고 추가 상승에 초점 맞추는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공명 정지훈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제가 아까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두 종목 해성 옵틱스와 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바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 부품 업체로 알려져 있죠. 최근 들어 이제 멀티 카메라 채택이 좀 이제 확대되면서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721선 이제 막 돌파 시도 국면 속에 있죠.
일단 이제 3,000원대에서 이제 관계사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오늘 좀 주목을 받은 거죠. 일단 무엇보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 단가가 3,000원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대량 매수가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급 상승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이번 달부터 20개월 이평선을 초돌파하면서 재차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가 50 이상으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위치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20개월 이평선 돌파, 721선 돌파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향후에도 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퍼가 6배 정도에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트론, MC넥스, 파워로직스 같은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 이미 바닥 대비 좀 크게 올라오면서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10배 초반대에서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올해 매출을 2배 가까이 성장, 자신 있다 이런 또 얘기, 자신감을 좀 피력하고 있죠. 그만큼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기관 외인들이 오늘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온 만큼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동향 체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성 옵틱스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설명드려보면요. 이것도 관계사죠. 해성 옵틱스의 관계사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베트남 설비 이제 투자 확대에 기인하면서 카메라 모듈 부품 쪽에 실적이 이제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2,099원에 자사주 취득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된 종목이죠. 누적적으로 보면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 매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 1개월이죠. 1개월은 외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축소되고 있고요. 일단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721선 돌파 직전 상태에 있죠. 무엇보다 이제 삼성 멀티카메라 비중 확대, 해성 옵틱스랑 이제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이제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 첫 돌파와 함께 장기 바닥 탈출 시도 국면 속에 있죠. 그래서 일단 저항권을 설정을 해보면 최근 들어 2,400원대 강력하게 좀 저항받고 밀리는 만큼 2,400원대의 부근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100원대 초반대 부근을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5주선 부근이죠. 그래서 항상 기준점을 주봉으로 잡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 이 두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근 손님.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20% 정도를 앞으로 차지할 분야가 바로 수소에너지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이 세 개의 국가가 힘을 합쳐서 손을 잡고 수소 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 합의를 봤죠. 그 뉴스가 나면서 어제 급등세가 났던 수소 테마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자동차 쪽에 현대차가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양산을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기술력에서 앞서서 있는 것은 전기차는 좀 떨어져 있겠지만 수소차 쪽은 선두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견제하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수소 쪽에 더욱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소 테마주에 대한 강세, 그중에서 풍국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수개월 연속적 흐름의 첫 양봉의 5개월선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월봉상 첫 상승 1차, 2차, 3차 파동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고가 가능성도 열 수 있고요. 그 위치에서 중기도 연속적으로 쭉 다이렉트로 빠지고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상승 초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주봉 초기, 월봉 초기, 일봉도 어제 첫 상한가 칠 때 첫날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다 동시적으로 초기에 들어갔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풍국주정이죠. 제가 가장 제 기준에 의하면 꿈의 신호에 포착이 있다. 꿈 같은 신호,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동시에 만났을 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서 현재 최소한 약세 신호 날 때까지 5인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늦었고 현재 보유주 안에서 그런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인디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F와 제가 이제 그 한창을 볼 텐데요. 현재 대북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은 저번 주에는 현재 문재 대통령께서
이런 대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에서 반응이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급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함에 따라서 대북 테마주의 움직임이 지금 파라볼이 꺾이면서 5위선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이번 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급격한 하락도 나타날 수 있고 현재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번 연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북 테마의 하락세에 대한 대비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인디에프 한창도 마찬가지인데요. 금강산 관광주는 한창, 그리고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진입한 기업으로서 두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장경 음봉이 나면서 꺾여 있고 특히 투자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일단 대북 테마에 대한 경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린의 전문가님. 네. 원래 이 풍국주장 같은 경우는 수소 테마죠. 수소 폭탄 생각이 나네요. 수소는 지금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풍국주장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 항상 저가 매수. 또 현재 풍국주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째, 3개월째, 5개월째 병점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요. 기다리면은 매수권이 옵니다.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항상 상승 전환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또 무방 있죠? 예, 머니W죠. MTNW 검색창에 치셔갖고 오시게 되면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 자세한 설명 드릴 텐데요. 다음 날 바로 급등이 가능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가 무엇인지 오늘 저녁 방송 통해 9시에 정주 전문가님, 10시에 강남 교수님 공개 방송 통해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항상 신산업들이 좀 성장할 때 크게 좀 시세가 좀 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바이오 줄기세포, 스마트폰 부품주들 막 성장할 때 크게 올라갔었죠. 지금은 이제 전기 수소차, 특히 그리고 삼성 쪽에서 주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 쪽이죠. 그만큼 앞으로 센서 사업 자체가 그만큼 이익률도 높은 산업이고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업종과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바닥을 찍고 내년도부터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좀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또 반도체 업종 급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주 저로의 또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테마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기업, 내용, 핵심 기술에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련해님. 네. 자, 이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경우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이 에너지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보지 마세요. 또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지면은 보통 선행성 관점에서 한 6년, 3년 이상 6년 동안은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센 종목, 거래가 잘 되는 거, 그런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충분히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절대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해서 물리지 마시기 바라고 송투자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